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윤주라는 분입니다. 지금은 50대 중반이 되신 이분은요. 35살부터 지금까지 무려 22,000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오신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김윤주 씨의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어느 평범한 봄날, 김윤주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고 아이를 데려다 준 후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평소라면 집으로 바로 돌아가서 집안일을 했겠지만 그날은 왠지 산책을 하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는 근처 사회복지관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게시판에는 여러 공고들이 붙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제목의 공고였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던 그녀는 한번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운명 같은 시작이었습니다. 복지관 담당자는 친절하게 봉사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일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제자리에 정리하고 반납된 책을 소독하고 새로 들어온 책을 분류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봉사를 하던 날, 그녀는 도서관 4층에 올라가 책들 사이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하나 책을 손에 들고 제자리에 꽂으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반납된 책을 하나하나 소독하고 아이들의 동화책을 다시 제자리에 꽂는 일도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읽었던 책을 다시 다른 누군가가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단순히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더 깊고 진실한 만족감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평생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조금 아파도 그녀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서관에서만 봉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활동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를 들으면 그녀의 마음도 덩달아 밝아졌습니다. 복지관 담당자는 그녀의 열정을 알아보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안산과 안양의 여러 센터를 오가며 자신의 시간을 봉사로 채워나갔습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봉사를 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점점 그녀의 변화를 느끼고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는 대부분 반복적인 일이었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가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책이 제대로 꽂혀 있는지 확인하고 반납된 책을 하나하나 소독하고 다음 날을 위해 서가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조롭고 단순한 작업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윤주 씨는 그 일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서로 변화하는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이 책 재미있어요? 그 순간부터 그녀와 아이들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녀를 낯설어했습니다. 선생님이라 불러야 할지 아줌마라고 해야 할지 머뭇거리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안녕. 오늘 무슨 책 읽고 있어? 이 책 정말 재미있구나. 나도 어렸을 때 이런 책 좋아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책을 같이 읽어주고 작은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눈높이에 맞춰 함께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아이들도 점점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이 책 어떻게 읽어요? 선생님, 오늘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 있어요? 선생님, 사탕 주세요. 오늘 뭐 해요? 재미있는 거 해요. 어느새 아이들은 그녀를 먼저 찾아오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봉사를 하면 할수록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을 도와주러 간 거였는데 그 아이들 덕분에 제가 더 단단해지고 더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면서 제가 잊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발견했어요. 도움을 주려고 시작했지만 정작 더 많은 도움을 받은 건 자신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녀는 자신 안에 있던 모성애와 따뜻함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의 마음을 진짜로 알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면 더 많이 배워야겠다고.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봉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동심리학 책을 읽고 관련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대해 공부하고 효과적인 독서지도 방법을 배웠습니다. 관련 자격증을 하나, 둘 취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동심리상담사, 독서지도사, 미술치료사, 심폐소생술, 아동안전지도사, 아동폭력 예방교육 등등. 하나씩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다 보니 어느새 50개가 넘는 자격증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열정에 놀라워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남을 변화시키려면 나부터 변해야 해요. 아이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려면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다시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봉사가 아니라 의미 있고 전문적인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녀는 더욱 자신 있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보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이 알아요? 선생님이 말해주시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그녀의 성장은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봉사를 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힘들지 않으세요? 였습니다. 누적 시간 22,000시간을 채운 그녀에게도 당연히 피곤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개인적인 일로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봉사는요, 힘들긴 해요. 그런데요, 그보다 기쁨이 훨씬 더 커요. 힘든 건 잠깐이지만 기쁨은 오래 남아요. 한 아이가 봉사활동이 끝나고 갑자기 다가와 그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없었으면 책 읽기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을 거예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또 다른 날, 한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와요? 꼭 와요. 약속해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하나하나 쌓여 그녀의 삶을 더 단단하고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를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봉사를 통해 느꼈던 보람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강의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낮에는 열심히 일해서 걱정할 시간이 없고 밤에는 피곤해서 걱정을 떠올릴 틈도 없이 잠드는 사람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봉사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다음 봉사를 위해 공부했습니다. 바쁘지만 충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녀는 더는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지식이 인정받아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자원봉사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여러 봉사단체에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지역신문에 그녀의 이야기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봉사자들에게는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봉사자들이 오면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봉사를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제가 잘나서 상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했을 뿐이에요.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이들이 저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꾸준함이 얼마나 대단한 힘인지를. 20년 가까이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봉사를 계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그녀의 22,000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어온 길이자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바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가 만난 아이들은 수백 명에 이릅니다. 그 아이들 중 일부는 이미 어른이 되어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그녀에게 연락을 해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나세요? 예전에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신 분이세요. 선생님 덕분에 책을 좋아하게 됐어요. 지금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그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에는 420만 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들 중에서 김윤주 씨의 이야기가 유독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보여준 삶의 방식이 조용하지만 가장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했고 거창하지 않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삶도 더 빛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평범하지만 특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봉사 준비를 하고 복지관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조용히 곁에 있어줍니다. 그런 일상의 반복이 쌓여서 22,000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윤주 씨는 말합니다. 봉사요?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받은 거예요. 아이들이 저에게 준 웃음, 순수함, 희망. 그런 것들이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봉사를 통해서 저는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봉사의 의미일 것입니다. 주는 것 같지만 받는 것이고 돕는 것 같지만 더 많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상대방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윤주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을 위해 내가 변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꾸준함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런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용히 쌓아가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함께하는 행복이 더 크고 오래 간다는 것을, 준비된 마음으로 남을 도울 때 그 도움이 더 의미 있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김윤주 씨의 봉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책을 읽어주고 따뜻한 손길을 건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들이 그녀를 만나고 그녀를 통해 책의 재미를 알게 되고 따뜻한 마음을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선순환이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의 진정한 의미이자 힘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김윤주 씨처럼 누군가를 돕기 위해 자신부터 변해보면 어떨까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관심, 작은 배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김윤주 씨처럼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김윤주 씨 같은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따뜻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